AI 다음 승자는 칩을 더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닐 수 있어요. 칩을 소프트웨어 매출과 플랫폼 지배력으로 바꾸는 회사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드래곤 블리온입니다. 오늘 경제 강의의 핵심은 순서입니다. AI 사이클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병목이 올라옵니다. 지금은 반도체, 메모리, 서버, 데이터 센터가 그 병목입니다. 투자자는 이 구간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설비 투자가 보이고, 주문이 보이고, 가격이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먼저 움직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칩은 도로에 가깝습니다. 도로가 깔리면 다음 질문은 누가 그 도로 위에서 돈을 버느냐입니다. 그 답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콘텐츠 유통, 업무 자동화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단순히 다음 엔비디아가 누구냐가 아니에요. 더 좋은 질문은 AI 인프라를 실제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회사가 누구냐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첫 번째 승자를 끝까지 가는 승자로 착각할 수 있어요. 반도체는 첫 구간의 승자입니다. 다음 구간은 증거가 붙은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일 수 있어요. 단, 이야기만으로는 안 돼요. 매출, 마진, 고객 유지율, 비용 절감, 현금 흐름이 보여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AI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비싼 연구개발 이야기로 남아요. 증거가 붙으면 그때 두 번째 다리가 열립니다. 반도체가 먼저 움직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든 디지털 혁명에는 물리적 인프라가 필요해요. AI는 화면에서는 코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뒤에는 칩, 메모리, 전력, 냉각, 서버,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는 먼저 하드웨어 병목을 삽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지 볼 수 있어요.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는지 볼 수 있어요. 엔비디아 공급망과 HBM 수요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질문의 중심에 있어요.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와 관련 공급망, 메모리 기업, 서버 인프라 기업이 기준선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시장이 꽤 냉정합니다. AI라는 이름만 붙었다고 다 사주지 않습니다. 실제 주문과 마진이 있는 회사에 먼저 돈이 가요. 그래서 반도체 강세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AI 경제가 물리적 투자를 먼저 요구한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위험은 있어요. 모두가 병목을 알게 되면 가격이 먼저 달립니다. 좋은 사업도 너무 비싸게 사면 나쁜 진입이 돼요. 그래서 반도체를 인정하되 거래 대금을 같이 봐야 해요. 소프트웨어가 다음 후보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AI 인프라는 결국 생산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아무리 커도 고객이 돈을 내지 않으면 비용입니다. 클라우드 회사와 AI 서비스 회사는 투자비를 고객에게 회수해야 해요. 그 회수 통로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인력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콘텐츠 제작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고객 응대를 자동화해야 해요. 코딩 시간을 줄이고 물류와 운영 효율을 올려야 합니다. 기존 플랫폼의 가치를 키워야 합니다. 이 조건이 숫자로 보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출이 늘고 매출 총이익률이 좋아지고 고객이 더 오래 남고 직원 한 명당 매출이 올라가면 시장은 다시 소프트웨어를 봐요. 그 전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아요. 시연 영상이 멋지다고 투자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AI 기능이 실제 결제와 반복 사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매수가 아니에요. 증거가 나올 때 비중을 키우는 후보예요. 반도체 사이클이 식기 시작할 때를 보셔야 해요. 인프라 투자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압박이 커질 때 소프트웨어의 차례가 올 수 있어요. 플랫폼이 중요한 이유는 유통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고객을 새로 모으는 일은 비쌉니다. 반대로 이미 사용자를 가진 회사는 AI 기능을 기존 화면 안에 넣을 수 있어요. 검색, 콘텐츠 추천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사용자는 새 생태계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계속 관찰 대상입니다. 이 회사들은 사용자, 데이터, 결제, 클라우드, 개발자 생태계를 이미 갖고 있어요. AI가 대중 소프트웨어가 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회사보다 기존 플랫폼이 더 빠르게 수익화할 수 있어요. 물론 플랫폼이라고 모두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규제 리스크가 있고 투자비도 큽니다. AI 기능이 기존 매출을 잠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숫자는 단순합니다. 사용 시간이 늘었는지, 유료 전환이 늘었는지, 클라우드 마진이 방어되는지 봐야 해요. 플랫폼의 힘은 이야기보다 데이터에서 확인해야 해요. AI가 콘텐츠와 로봇을 모두 바꿀 수 있다는 말은 맞아요. 하지만 투자 타이밍은 다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는 장기적으로 중요할 수 있어요. 문제는 공장, 부품, 안전성, 자본 지출이 무겁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분기의 수익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콘텐츠와 유통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AI는 글쓰기, 편집, 디자인, 영상 제작, 번역, 고객 응대 비용을 낮출 수 있어요. 제작비가 떨어지면 콘텐츠를 가진 회사와 유통망을 가진 회사가 먼저 이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제작비가 낮아지면 공급도 폭발합니다. 콘텐츠가 너무 많아지면 결국 중요한 것은 추천, 유통력입니다. 그래서 작은 제작자 모두가 이기는 장이 아니라 고객의 시간을 붙잡는 플랫폼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투자자는 기술의 가능성과 사업의 수익성을 나눠서 봐야 해요. 가능성이 크다고 바로 좋은 투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중국 AI를 볼 때는 모델 성능만 보면 부족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대규모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용자 1만 명과 100만 명, 1천만 명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칩, 자금 조달이 모두 필요해요. 중국은 기술적으로 강한 기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시 환경은 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부담, 통화 가치 방어가 같이 있어요. 성장을 지원하려면 완화가 필요하지만 통화를 방어하려면 마음껏 낮추기 어렵습니다. 이 균형이 기업의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AI 반등은 싸다는 이유만으로 믿으면 안 돼요. 기술은 좋아도 자금 배경이 불편하면 확장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한국 투자자에게도 이건 중요해요. 중국 리스크는 수출, 원달러 환율, 외국인 수급, 중국 관련 반등이 나오더라도 환율과 수출 데이터가 같이 좋아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좋은 테마도 거시 조건을 통과해야 해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유가가 물가 기대를 흔들면 투자자는 미래 이익에 낮은 가격을 붙입니다. 특히 한국 주식은 환율에 민감합니다. 반도체가 구조적으로 좋아도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 수급이 흔들릴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은 더 민감합니다.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보이지 않는 회사는 금리가 높을수록 할인율 부담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AI 다음 승자를 찾을 때도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반도체가 너무 과열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원달러 환율과 금리가 진정돼야 합니다. 셋째, 소프트웨어 기업의 매출과 마진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넷째, 중국 리스크가 환율과 수출을 동시에 흔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맞을 때 다음 구간의 비중을 키울 수 있어요. 그 전에는 현금도 포지션입니다. 현금은 기회를 놓치는 돈이 아니라 좋은 가격을 기다리는 선택권입니다. 체크리스트는 간단합니다. 첫째, 지금은 AI 반도체와 메모리입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력과 데이터 센터 운영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셋째, 테마와 사업 모델을 나누세요. 테마는 세상을 바꾼다고 말해요. 사업 모델은 매출, 마진, 고객 유지율. 넷째, 플랫폼의 유통력을 보세요. 사용자를 이미 가진 회사가 AI 기능을 더 쉽게 수익화할 수 있어요. 다섯째, 중국 기술이 좋아도 조달과 통화가 불편하면 한국 자산에도 압력이 돼요. 여섯째, 좋은 장기 아이디어도 비싼 가격에서는 기다리세요. AI가 맞는 방향이어도 진입 가격이 틀리면 수익률은 나빠집니다. 마지막 기준은 현금 흐름이에요. AI가 멋진 기술이라는 말은 이미 시장이 알고 있어요. 이제 시장은 누가 돈을 벌 수 있는지 묻습니다. 칩 회사는 주문과 가격으로 답해야 해요. 소프트웨어 회사는 고객의 결제와 유지율로 답해야 해요. 플랫폼 회사는 사용 시간과 광고 단가, 클라우드 마진으로 답해야 해요. 콘텐츠 회사는 제작비 절감이 실제 이익으로 남는지 보여줘야 해요. 중국 AI 기업은 기술보다 조달 능력과 확장 비용을 보여줘야 해요. 여기서 숫자가 약하면 테마는 금방 식습니다. 반대로 숫자가 붙으면 시장은 다시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뉴스 제목보다 회계 숫자를 먼저 봐야 해요. 매출이 늘었는지, 마진이 좋아졌는지, 현금이 남는지 확인해야 해요. AI는 미래 이야기지만 한국 투자자는 조건을 더 좁혀야 해요.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불안하면 좋은 산업도 진입 가격이 흔들려요.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버티는지 봐야 해요. 세 번째는 미국 AI 인프라 투자입니다.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주문이 유지돼야 한국 메모리도 힘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 리스크입니다. 중국 내수가 약하고 통화 방어가 강해지면 한국 수출 심리도 눌릴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소프트웨어 증거입니다. 한국에서도 AI 서비스가 실제 비용 절감과 매출로 이어지는지 봐야 해요. 이 다섯 가지가 같이 좋아질 때 다음 구간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한두 가지 뉴스만 보고 먼저 크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 장에서는 빠른 판단보다 조건 확인이 더 중요해요. 피해야 할 착각도 있어요. 첫째, AI가 붙어도 고객이 돈을 내지 않으면 비용만 커집니다. 둘째, 중국 기술주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겁니다. 싸 보이는 가격 뒤에 조달 압박과 수출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셋째,
플랫폼을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플랫폼도 투자비가 커지고 규제가 강해지면 수익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넷째, 현금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좁은 시장에서는 기다리는 힘이 수익률을 지킬 때가 많아요. 좋은 자산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을 때까지 조건을 확인하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태도는 공격보다 선별입니다. 넓게 맞히려 하지 말고 병목이 숫자로 확인되는 곳만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셔야 해요. AI 투자는 속도의 게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존의 게임이에요. 투자비를 버틸 수 있는 회사, 현금 흐름으로 증명하는 회사만 다음 구간까지 갑니다. 그래서 빠른 뉴스보다 오래 버티는 숫자가 더 중요해요.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AI 반도체는 첫 번째로 보이는 승자입니다. 하지만 더 큰 경제적 가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콘텐츠 유통, 현금 흐름 증거 쪽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중국 리스크와 고금리 환경은 투자 사다리를 더 좁게 만듭니다. 돈이 모든 종목으로 퍼질 필요는 없어요. 실제 병목을 해결하는 자산으로 더 오래 몰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미래 이야기를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순서를 보세요. 반도체가 먼저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증거가 나온 뒤입니다. 중국과 환율은 필터입니다. 현금은 리셋을 기다리는 선택권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측정 가능한 수요와 방어 가능한 현금 흐름으로 바뀌는 곳만 사세요.